네, 안녕하세요. 히얼필름의 이근호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유튜브에 조금씩 욕심이 생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명들로 세팅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가진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카메라랑 렌즈 어떤 거 사용하세요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랑 렌즈,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액세서리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네, 첫 번째로는 카메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카메라를 시작하면서 처음 구매했던 카메라가 바로 이 후지필름의 X-T2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봐도 정말 작고 정말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후지 특유의 색감이 좋아서 이 카메라 말고도 X-T4, X-T5, 그리고 XS10, X 프로 3, X100VI까지 정말 다양한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후지필름 고유의 색감이 정말 좋았고 사진 찍을 맛이 나는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카메라에 조금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준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요. 하지만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로우 촬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색감을 입히는 게 점점 즐거워졌고, 많은 분들이 그렇듯 풀프레임 카메라가 궁금해서 다음 브랜드인 소니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오래 사용한 카메라가 바로 소니의 알파7 마크 4 카메라인데요. 소니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15개월 정도를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제 카메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소니의 알파7 마크 4 카메라를 사용을 했는데요. AF도 좋고 사진 퀄리티도 되게 좋았고 영상도 무난해서 정말 무난한 밸런스형 바디였었는데요. 저도 사용을 하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제가 원래 전자기기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밸런스형 끝판왕 바디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캐논의 R5 마크 2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R5 마크 2 카메라는 사진과 영상 둘 다 최고급 퀄리티를 보여주는 약간 밸런스형 카메라에서는 좀 끝판왕인 카메라인데요. 영상에서는 캐논의 시네마 라인에만 들어가는 C로고2가 들어가 있고 로우 영상을 내장 바디로 바로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사진은 적층형 센서 덕분에 연사 속도도 되게 빠르고 컷수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특히 캐논 하면은 색감이잖아요. 저는 풍경에서도 소니의 기본 색감보다 캐논의 기본 색감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AIAF가 들어가서 AF도 정말 빨라서 이제는 AF 때문에 특정 브랜드를 선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정말 잘 사용하는 바디이고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계속 이 바디를 써왔기 때문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은 전부 다 이 R5 마크 2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진과 영상 둘 다 잡은 밸런스형 바디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DM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게 카메라랑 렌즈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랑 렌즈를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럼 이렇게 비싼 카메라랑 렌즈를 꼭 사용해야 근호님처럼 사진이 잘 나오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근데 사진 한정으로는 취미나 혹은 인스타그램 업로드 목적으로는 이렇게 비싼 카메라는 굳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카메라 추천이나 아니면은 좀 이런 좀 입문용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카메라들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콘텐츠를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바로 이 캐논의 V1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구매했을 때 그 영상에서도 정말 극찬을 했는데 아직도 진짜 너무 좋은 카메라입니다. 딱 하나의 단점만을 제외하면 정말 나무랄 것 없는데요. 일단 그 단점은 아래에 플레이트 장착할 수 있는 삼각대 홀이 조금 많이 아쉬워요. 저는 보통 스트랩을 잘 사용 안 하고 이 플레이트를 통해서 보통 백팩 마운트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플레이트를 V1에 장착하면 배터리나 SD카드를 교체하려면 이걸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불편한 점입니다. 장점은 정말 많아요. 가볍고 화질도 좋고 특히 내장 ND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ND 필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 정말 편의성이 좋아가지고 보통 영상을 찍는데 사진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대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 약속이 있을 때도 거의 항상 이 V1을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데요. 야외 유튜브 촬영에서는
브이로그 형식처럼 셀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삼각대나 매직암에 달아서 저를 촬영하는 일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지금 촬영하고 있는 R5 마크 2보다 이 V1 때문에 캐논을 계속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카메라입니다. 물론 센서에서 오는 야간 환경에서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브이로그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서브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대체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보이는 이 필름 카메라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카메라는 니콘의 FM 필름 카메라입니다. 렌즈는 50mm f1.8 렌즈이고요. 팬케이크 렌즈라서 디자인도 정말 좋아요. 근데 저는 필름 카메라를 상업적인 목적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진짜 취미로서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도 좋고 셔터음도 정말 매력적이라서 이번 교토여행에서도 이 니콘 FM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역시 필름 감성은 진짜 그냥 디지털로 따라오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24년 1월에 교토를 갔을 때 그 중고 카메라샵에서 구매를 했었고 바디는 7만원 그리고 렌즈는 제가 이베이에서 따로 한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필름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필름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주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오토보이라는 필름 카메라인데 이것도 작년 교토 여행 갔을 때 같이 구매했던 카메라예요. 이건 줌이 되는 필름 카메라인데요. 줌이 된다는 게 매력적이라서 같이 구매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찍는 맛이 부족해서 저는 그때 교토 여행에서 한번 사용하고 그 뒤로는 찍지 않고 있습니다. 얘는 교토에서 1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와인드를 돌리고 이렇게 철컹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얘는 그냥 누르고 초점 맞추면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저는 찍는 맛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은 렌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먼저 제가 지금 메인으로 촬영하고 있는 렌즈는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RF2470 f2.8 렌즈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준 화각의 렌즈예요. 소니 2470GM2 렌즈와 비교하면 무겁지만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상 촬영에서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화질도 캐논의 고급 렌즈답게 정말 좋고 플레어도 정말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했을 땐 특히 후지로 그 70300이라고 풀프레임 환산하면 100/400 렌즈를 메인으로 들고 다녔을 정도로 망원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점차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사진을 좀 찾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화각, 제가 좋아하는 구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90% 이상 이 2470 렌즈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 시절에도 거의 2470GM2 렌즈만 메인으로 들고 다닐 정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들은 전부 다 이 렌즈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렌즈로는 유튜브 촬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보통 이 2470 렌즈를 가장 많이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메인으로 자주 사용을 할 것 같고 2470 렌즈가 보통 계륵 렌즈라고 많이들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풍경, 인물, 영상, 사진 뭐 어느 곳에서도 다 만능으로 쓰이는 저한테는 진짜 딱 표준 줌 렌즈입니다. 네, 다음은 이 앞에 보이는 70200 그 f4 렌즈인데요. 요즘은 이 망원보다는 좀 광각 렌즈의 필요성을 좀 더 느껴가지고 얘를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출사 10번 나가면 한 번 들고 나갈 정도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망원 특유의 압축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사용은 안 하는데 가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해보면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표준 줌 렌즈에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압축감이 진짜 매력적인 그런 화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50mm f1.8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메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가끔 좀 작은 렌즈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거를 뒤에 나올 매크로 어댑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유튜브 인트로 촬영할 때나 뭐 매크로 어댑터를 통해서 매크로 촬영을 할 때만 보통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들고 밖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D 필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ND 필터는 지금 총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지금 사용하는 건 이 니시의 가변 ND 필터입니다. 이 하이다는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CPL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3스탑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게 실내를 갑자기 들어가거나 조금 어두운 곳을 찍을 때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거를 한번 사보자 해서 이 니시 필터나 아니면 ND 필터에서 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폴라프로의 ND 필터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폴라프로는 찾아보니까 색감이 좀 시네마틱하긴 하는데 좀 녹색기가 많이 끼고 기본 색감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니시의 트루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이 색감이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원스탑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블루아워 시간대까지 계속 장착을 시켜놓고 촬영할 정도로 정말 좋은 그런 가변 ND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션캠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액션캠은 DJI의 액션 5 프로 액션캠입니다. 제 POV 컨텐츠의 핵심이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액션캠인데요. 사실 다양한 액션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DJI 액션캠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올 이 마이크와의 연동성 때문에 이 DJI 액션캠을 선택을 했습니다. 둘 다 그냥 켜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도가 액션캠 치고는 정말 좋아서 저는 로그 촬영을 하고 뒤에 색보정을 입히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각도 촬영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거는 제가 DJI 액션캠밖에 사용을 안 해봐서 다른 액션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각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셔터 스피드를 프레임 수 곱하기 2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보통 24프레임 촬영을 해서 보통 50분의 1초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얘는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블러가 정말 심하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삿포로 여행에서 정말 당황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겪는 좀 아쉬운 점 중 하나고,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촬영을 셔터 스피드 200분의 1초로 두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걸이형 마운트인데요. 저는 보통 이거를 목에 장착하고 이제 POV 컨텐츠를 주로 촬영을 합니다. 다음은 드론인데요. 저는 드론도 DJI의 미니 4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론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거를 사용해보면 와, 이런 뷰도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드론 뷰를 정말 좋아해요. 약간 제 영상 사진의 모토가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함인데, 그게 드론으로 보는 풍경도 있고 혹은 매크로 렌즈로 보는 풍경도 있는데, 그런 매력 때문에 제가 계속 드론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좀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이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은 성능이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가볍고 작아가지고 좀 그냥 카메라 가방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정말 기본적인 그런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문 촬영을 하기에는 좀 아쉽지만 저처럼 풍경 위주에서 좀 B로를 따는 용도로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지내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에서 정말 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이크인데요. 제가 외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이크는 이 DJI의 마이크 미니 제품인데요. 음질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DJI 액션 5나 제가 이전에 삿포로에서 사용했던 오즈모 포켓 3 같은 제품이랑 정말 그냥 이렇게 열고 키면은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좀 급하게 막 돌아다닐 때, 촬영할 때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얘 때문에 이 DJI의 액션캠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간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캐논의 DM-E1D라는 마이크인데요. 얘는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알파2 마크 2의 핫슈랑 같이 연동이 되는 제품이라서 그냥 핫슈에 장착만 하면 바로 이 외부 마이크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항상 풍경을 영상으로 담다 보면은 하나 아쉬운 점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영상으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카메라에서 녹음되는 소리가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크를 구매를 했고, 이번 교토 여행에서도 정말 잘 사용을 했고, 그냥 가볍고 별다른 선이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항상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아니, 카메라가 아니라 그런 마이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처음 구매해서 지금 사용하고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마이크는 바로 마타 스튜디오의 C300이라는 마이크인데요. 그냥 항상 이 DJI 마이크 미니로 녹음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음질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콘덴스라고 하나요? 이런 스탠드형 마이크를 좀 찾아봤는데, 이 모델이 디자인도 괜찮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로 이제 이런 정보성 콘텐츠들을 아마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각대인데요. 삼각대는 지금 알파5 마크 2 밑에 사용하고 있는 게 AP의 W28이라는 삼각대를 그냥 메인 삼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센터 칼럼이 미니 삼각대 역할도 해서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흔들림도 되게 잘 잡아줘서 특출난 건 없지만 정말 기본은 해주는 그런 삼각대라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미니 삼각대인데요. 저는 얘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는 그런 삼각대고 아마 모델명이 MT03일 거예요. 정말 작고 가벼워가지고 그냥 가방에 맨날 넣어두기에 부담도 없고 그냥 어디 기차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곳에서 그냥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냥 저를 촬영하는 용도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V1에 장착을 해서 삼각대 용도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그림 용도로 좀 자주 사용을 해서 정말 좋아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삼각대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매지감인데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여름에 해외 유튜버 분이 이걸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트로 촬영할 때 매크로 렌즈랑 같이 잘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 보면은 뭐 해외나 국내에서도 뭐 그냥 POV 컨텐츠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2만 원대로 정말 저렴하고 삼각대가 없을 때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걸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매크로 어댑터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매크로 기능이 필요는 한데 자주 사용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캐논에서는 1배율로 촬영이 되는 매크로 렌즈가 150만 원이 넘어서 매크로 촬영 하나만 보고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필터 종류나 아니면 이런 어댑터 종류가 있는데 필터는 화질 문제가 좀 심해서 어댑터로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트로나 디테일 촬영을 하기엔 정말 만족스럽고요. 저는 JJC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어댑터를 사용 중인데 아마 캐논 말고 니콘, 소니, 파나소닉 전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단점은 이 어댑터를 장착을 하면 매크로 기능이 아닌 그냥 평소에 촬영하는 그냥 일반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능만 필요로 할 때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 가격대에 매크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인트로나 아니면 서브로 가끔 사용할 때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가방은 제가 로우 프로의 플립 사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그냥 나와 있는 같은 동일 용량 대비 가방이 가볍고 카메라 가방에 뭐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잘 해줘서 구매를 했고요. 근데 단점은 앞에 부분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했는데 벌써 다 찢어져가지고 내구성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는 뒤에 백팩 마운트를 달아서 카메라를 여기에 수납하고 보통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집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북은 맥북 프로 14인치 M1 맥스 모델인데요. 제가 기존에는 16인치 M1 프로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밖에 들고 다닐 때 너무 무거워서 14인치로 좀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M1 맥스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저렴해져서 14인치로 변경을 하면서 M1 맥스로 구매를 했고 16인치에 비해서 아마 이 렌즈 하나가 거의 빠진 무게라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짐벌인데요. 저는 RS4 프로를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은 배우는 중이고 밖에서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짐벌을 구매한 이유가 저는 풍경 촬영 말고도 정말 유튜브 콘텐츠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제가 2년 전부터 자주 사용하는 문장인 가치의 가치라는 그런 문장을 영상으로 좀 풀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캐논 손떨방이 되게 좋다고는 하지만 핸들드로만 촬영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짐벌을 좀 구매를 했고 유튜브 콘텐츠나 개인 작업을 할 때 잘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걸로 촬영하는 모습들도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어릴 때부터 제가 전자기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카메라 쪽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고 점점 더 좋은 제품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